네, 안녕하세요. 이대희 감독입니다. 오늘은 마이클 베이 감독님, 굉장히 유명하신 감독님이죠. 트랜스포머 시리즈로. 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이 만드는 어떤 스펙타클을 만들어내는 어떤 재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호불호가 많이 갈린 감독님이에요. 이게 시각 효과에 어떤 중심을 둔 어떤 그런 연출에서 굉장히 좀 어떤 스타일리시하고 지금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감독님. 제일 유명한 작품으로는 트랜스포머가 있겠죠. 근데 뭐 그 전에도 기라성 같은 작품들이 많이 있죠. 초창기 때는 아마게돈, 더록, 나쁜 녀석들, 카체이싱 씬으로 유명한 나쁜 녀석들 시리즈. 최근에는 뭐 넷플릭스 6 언더그라운드 굉장히 많이 영화를 찍고, 맞다, 진주만 이런 영화도 있고.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명감독이다 했을 때는 어떤 텍스트를 굉장히 압축적으로 영상에다 집어넣는 감독님들을,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인정을 많이 하죠. 그런 감독님들을. 그 예를 들면 뭐 토머스 앤더스 감독님이나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님, 봉준호 감독님, 이런 한 영상에 정보들이 압축적으로 중첩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하는 감독님들을 어떤 우리가 명감독, 그런, 저도 사실은 뭐 파닥파닥을 만들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런 감독님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고 그런 스타일들을 좋아했었어요. 그리고 마이클 베이 감독님 스타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, 팝콘이 터지는 것 같은 어떤 그런 리듬감으로만 계속 되어 있는 느낌이었었고, 이게 뭐 저한테는 그렇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어떤 다가오지는 않았었어요. 물론 이제 뭐 이 감독님 영화 흥행을 굉장히 많이 했고 만드는 것마다 막 돈을 많이 벌었죠. 돈을 많이 벌고 흥행 감독님이고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런 감독님인데, 저는 막 흥미가 그렇게 있진 않았었는데, 최근에 제가 이제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 감독님을 빼놓을 수는 없겠더라고요. 그리고 이 감독님의 스타일이 굉장히 경제적이고 압축적인 어떤 그런 정보들을 담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공부를 해볼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 감독님들 이 영상을 쭉 많이 팠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그 몇 가지 특징들이 이렇게 도출돼서 나오더라고요.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한마디로 굉장히 동적이다, 그리고 음악적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스펙타클 한 건 똑같이 스펙타클한데, 그 예를 들면은 이런 CF 같은 영상을 만드는 감독님 중에 잭 스나이더 감독님이 있어요. 거의 뭐 나이도 비슷하고 거의 그 동시대에 많이 만든, 잭 스나이더 감독님은 저스티스 리그나 뭐 맨 온 스틸, 뭐 300, 신시티 이런 영화들로 유명하죠. 이 감독님 같은 경우도 거의 영상쟁이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뭐 텍스트를 많이 집어넣는 감독님이 아니라 거의 영상의 어떤 미학으로 많이 이렇게 점철시키는 감독님인데,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마이클 베이 감독님하고 정반대에 있는 느낌이긴 하거든요. 그렇게 똑같이 영상 미학을 중심으로 추구하는 감독님인데, 예를 들면은 컬러도 약간 브라운이나 다크 계열로 쓰고, 카메라도 좀 더 묵직한 움직임을, 느릴 땐 확 느리고 빠를 땐 확 빠르고 막 이런 좀 절제되어 있는 듯한 카메라 움직임을 써요. 근데 마이클 베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거랑 정반대.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고 카메라가 많이 움직이고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. 카메라가 좀 막 날아다니는 막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.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도 훨씬 더 컨트라스트가 센 묵직한 느낌보다는 옐로우나 블루가 굉장히 강조된 어떤 그런 컬러들을 써서 뭐 그냥 방방 뜨는 느낌? 리듬이 굉장히 빠른 느낌의 어떤 랩송 같은 느낌의 리듬을 갖고 있어요. 이제 아이픽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. 이 액션 영화를 찍게 되면은 빠르게 컷이 진행되고 넘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컷에서 다음 컷으로 넘어갈 때 이 사람이 그 사각 프레임에서 봤던 그 지점이 다음 프레임에 넘어갔을 때도 거기 딱 맞춰져 있는 거죠. 그래서 딱 커트가 넘어갔을 때 그 캐릭터가 있는 위치가 같죠. 빠른 편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정신없어진단 말이에요. 그 보다 보면은 멍해질 수 있어서, 이런 부분들은 액션 영화에서, 특히 극장용 큰 화면에서 하는 액션 영화에서는 거의 많이 지켜져요. 특히 막 유명한 그 조지 밀러 감독님, 이런 매드맥스 있죠. 이런 것, 이 감독님은 거의 중심의 그 아이픽스를 하는 거에 굉장히 좀 강박적으로 영화 전체가 거의 중심의 아이픽스를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연출을 해서 굉장히 몰입감을 흐트러뜨리지 않고
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액션인데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영상을 하는데, 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런 특징들이 그러니까 아이픽스가 맞다가 안 맞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. 그래서 막 정신없게 그래서 또 어디를 중심으로 작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을 봤는데, 그 마이클 베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그런 뭐 비디오 감독님 세대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, 이 팝콘을 친다고 하죠. 그러니까 여기 봐 이렇게 딱 쳐가지고 그런 부분으로 시선을 끊임없이 빨리빨리 유도하고 그런 리듬을 만들어내서 흐름을 만드는, 영상의 흐름을 만드는 이런 중심이기 때문에, 그러니까 아이픽스가 안 맞아도 상관이 없는 거죠.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 같은 경우 극장에서 보면은 이제 적응이 안 돼요. 이런 영상 정보가 굉장히 많이 바뀌는 거에 적응이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어지럽거나 아니면 좀 정신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산만하게. 저도 처음에 트랜스포머 시리즈를 볼 때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었어요. 그런 부분에서. 그러니까 근데 계속 보다 보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적응이 돼서 넘어가지긴 하는데,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차차 하고라도, 그러니까 극장용이 아니고 요즘에는 또 작은 화면으로도 영상을 많이 보고 영상을 많이 소비하는 시대다 보니까 그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져서,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충분히 배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이런 방식의 편집이나 리듬에 대해서도. 그래서 그 스펙타클한 느낌, 다이나믹한 느낌을 만들어내는 어떤 재료들이 뭐가 있나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갔을 때, 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 영화에 그 줌 렌즈를 사용한 스펙타클이 있어요. 그게 물론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워낙에 그 액션 영화가 많고 다양해서 마이클 베이 감독님만의 그거다라고는 꼭 딱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, 그 렌즈를 활용한 재료들이 굉장히 뛰어납니다. 줌 렌즈라고 하면 망원 렌즈.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이 망원 렌즈를 갖고 헬기나 드론으로 찍은 것 같은데, 이런 부분들을 당겨서 피사체를 포착을 하면서 이 배경의 정보량이 굉장히 빨리 바뀌죠. 이 부분이 굉장히 스펙타클한 느낌을 줍니다.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. 그리고 그 카체이싱 씬에서도 약간 이 망원 렌즈를 굉장히 활용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. 이 감독님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굉장히 좀 흔해진 느낌인데, 초창기 때는 이렇게 망원 렌즈를 많이 써가지고 잡는 감독님이 별로 없었어서, 그때는 이런 나쁜 녀석들 찍을 때 이런 마치 모터쇼를 보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의, 거기다가 이제 핸들드적인 어떤 그 흔들림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카메라 흔들림이 굉장히 다이나믹한 리듬을 만들어내죠. 그리고 항상 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은 그것뿐만 아니라 카메라 앞에서 지나가는 피사체들을 꼭 잡아. 그래서 여기서는 먼지가 될 수도 있고, 그게 어떤 다른 피사체가 될 수 있고, 이런 요소들을 꼭 집어넣어서 그 속도감을 더 극대화시켜서 보여주죠.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저도 흉내내고 싶어가지고,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실제로 촬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가지고 이런 레퍼런스들을 굉장히 많이 모아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근데 이 움직이고 있는 이런 동적인 것을 제외하고도 이 감독님이 레이아웃 자체가 굉장히 다이나믹합니다. 이 마이클 베이 특유의, 그러니까 똑같은 움직이는 카메라여도 이 정보량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멈춰있는 앵글의 각도가 동적이에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해 보일 수도 있는, 요거는 이렇게 아이픽스가 딱 맞네요. 그래서 이 여자가 팝콘처럼 탁 튀어나오는 느낌을 주는데,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 하면 저는 이제 그런 동적인 느낌, 이런 부분들, 다이나믹, 이런 단어들이 생각이 납니다. 동적인 부분 외에도 이 감독님의 사실은 굉장히 특징적인 부분을 또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많습니다. 이 감독님의 굉장히 유명한 부분은 이제 폭파씬이죠, 사실은. 감독님이 실제로 CG보다 실제 폭발을 많이 한다고 해요. 그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라고 하는데, 그러니까 돈을 아끼려고 CG보다 더 싸게 먹혀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, 제가 이 감독님 공부하다가 되게 많이 놀란 점 중에 하나가, 이렇게 정신없게 터지고 이래서 CG로 딱 범벅돼 있고 이런 느낌이어서 돈도 굉장히 많이 쓰고 이렇게 작업을 할 것 같은데, 실제로 이 감독님이 제작비가
헐리우드에서 다른 그 블록버스터 감독님들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이 얘기를 듣고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었어요. 그러니까 영상을 보면은 굉장히 막 감각적으로 막 이렇게 저렇게 찍어서 막 편집으로 다 만든 것 같고 막 굉장히 소스를 많이 찍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닌 거죠. 그러니까 딱 자기가 원하는 앵글에서 원하는 부분만 딱딱 터트려가지고 소스를 딱 얻어내는. 그러니까 예산이 적은데 스펙타클이 나온다라는 거는 감독이 머릿속으로 많이 생각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. 그래서 경제적으로 찍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 그 물리적인 부분들을 절약하면서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이런 측면에서 저는 굉장히 되게 놀랬었고 배울 점이 많구나.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 국내같이 이렇게 좀 제작비가 적은 환경에서도 이런 액션씬 같은 걸 구성하고 하려다 보면은 그러니까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, 그러니까 정확히 해내야지 이게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에서 특히 이런 부분에서 되게 맞닿아서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아요, 이 감독님. 그래서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과 이렇게 작업을 한 것도 아닐까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,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도 이 경제적인 거에 딱 그 예산 안에 찍고 이런 거에 딱 거의 전설이잖아요. 그래서 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과 또 궁합이 맞아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, 좀 여담인데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님이 마이클 베이 감독님한테 이 트랜스포머를 하려고 되게 많이 꼬셨다고 합니다. 처음에는 아일랜드가 흥행 실패해가지고 영화를 더 이상 안 찍을까 막 이런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그러는데, 마이클 베이 그때 가가지고 너 트랜스포머 이런 영화 찍어볼래. 그러니까 마이클 베이 감독님이 처음에는 싫다, 나는 유치한 그런 로봇 나오는 거, 그런 거 변신 로봇 나오는 거 이런 거 안 하고 싶다 막 이랬는데, 그런 로봇도 로봇인데 카체이싱 씬 너 찍고 싶지 않냐 막 이렇게 카 액션 씬 위주로 찍어봐라 막 이런 식으로 꼬셨다고 합니다. 근데 뭐 그건 여담이고 실제로는 뭐 뭔가 이해관계가 맞아서 하게 된 거겠죠. 어쨌든 뭐 이런저런 일을 차차하고라도 저는 이제 애니메이션 국내에서 할 때 이 감독님의 태도,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막 정신없고 화려해 보이고 막 낭비 있게 찍었을 것 같은 모습인데, 실제로는 그렇게 경제적으로 찍었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꼭 본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물론 이제 뭐 마이클 베이 감독님의 어떤 그런 많은 것 중에 어떤 일부분이긴 하지만, 그래도 어떤 부분이든지 뭐 배울 게 있잖아요. 그런 면에서 오늘도 좀 큰 배움을 얻은 것 같습니다.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도 또 애니메이션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